안녕하십니까.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세 번째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전국의 주민등록 인감 담당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그 주민등록법을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제목으로 기초지식 쌓기라는 제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 배경 지식이 많아야 업무하기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감 증명서 발급 업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해 보거나 아니면 그 임대차 계약서를 써보면 이때 인감 증명서가 사용되는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편한데요. 그런 것처럼 그 주민등록법이 어떤 연관성에 다른 법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고 지금 한 번에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면 그 경험해 본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일반법과 개별법과의 관계 요 내용으로 좀 정리해 봤고요. 두 번째로는 신고 업무, 주민등록 신고 업무는 어디에 근거하는가, 신고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것 좀 한번 보고요. 세 번째로는 신청 업무, 우리가 등초본 교부 신청이라고 하죠. 그 신청은 또 그 뿌리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는 공부를 해보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필수 용어 정리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업무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주민등록법 공부하기 기초지식 쌓기 편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길 바랍니다. 교학 상장의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자, 일반법과 개별법 관계 특별히 어려운 말은 아닌데요. 일반법을 보통 모법 또는 상위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반법이 범위가 넓고 개별법이 구체적이라고 보면 되죠. 개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모법 아래에 있는 개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특별법을 먼저 적용하고 개별법에 없는 내용은 모법을 적용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 우리 주민등록법과 일반법이 어떤 일반법과 이제 관계가 있는지 하나씩 보면요. 첫 번째 민법입니다. 민법과 주민등록법이 있는데 주민등록법에서 없는 내용을 민법의 내용을 적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성년후견인 관련 법조항은 주민등록법에 없죠. 네. 인감증명법에는 성년후견인, 미성년자 등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써놓았는데 주민등록법에는 성년후견인 관련 법정 대리인 관련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정은 민법을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이를 대신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대주의 경우 반드시 의사능력자여야 하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도 세대주가 된 경우도 있고 치매 노인도 세대주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대주는 신고 의무가 있죠.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의사 무능력자는 신고 의무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고 요건에서 그 신고자 자격을 상실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면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직권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조사에 근거해서 직권조치가 가능한 것이 바로 세대주가 의사 무능력자일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문이 간혹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데요. 최고 기간은 7일로 정하는데 초일을 산입해야 되나요? 불산입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끔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최고 기간은 7일로 정한다고만 할지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규정 역시 민법을 따르는 거죠.
때문에 민법의 원칙은 초일 불산입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최고 결제를 올리는 당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다음 날부터 7일로 계산해서 7일 이상으로 최고 기간을 정하면 됩니다. 우리 개별법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변동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 문구 자체에 초일 산입을 담고 있습니다. 변동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초일을 불산입하는 거죠. 때문에 이는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개별법 규정, 이 경우에는 민법을 따르지 않고 주민등록법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재밌죠? 이렇게 보면. 세 번째로는 19세 기준으로 민법은 미성년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법은 17세를 기준으로 해서 권리 능력을 부여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역시 민법을 따르지 않고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시행령 32조 3항이 그 예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한번 보면 시행령 32조 3항은 이것뿐만 아니라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의 확인을 받아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넘어가 볼까요? 민원처리법과 주민등록법 관계에서도 민원처리법을 먼저 적용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고 주민등록법을 적용해야 되는 사안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법의 법정 신고와 신청에는 처리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등초본 교부 신청을 하면 몇 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된다. 전입신고를 신고하면 며칠 안에 또는 몇 시간에 처리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민원처리법상 즉시 민원에 해당한다고 하여 3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초본 교부 신청이라든가 전입대전람 신청은 처리 시간이 3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5분 안에 처리하고 있죠. 3시간 이내에 처리한다고 하면 욕먹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모든 민원은 접수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민원처리법의 원칙입니다. 일반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개별법에 예외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르면 됩니다. 민원처리법을 따르지 않고 주민등록법을 따르면 되는 거죠. 주민등록법 시행령 16조에 보면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접수증을 주겠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16조는 사실 읽는 사람도 거의 없고 이 조항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은 한 조문 한 조문 모두 꼼꼼하게 그런 조문이 있구나 저런 조문이 있구나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16조 접수증 교부라는 내용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자, 거주불명 등록 신청은 주민등록법 규정에 없는 민원이죠. 주민등록법 어디에도 법정 서식이 있거나 법정 민원이 없습니다. 다만 그 거주불명 신고는 있죠. 구호서식에 정정말소 거주불명 신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주불명 등록 신청,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 신청은 주민등록 규정에는 없는 민원입니다. 때문에 주민등록법에서 적용할 법률이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민원처리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민원들을 구분해서 정의해 놓은 2조에 정의라는 게 있는데 그 2조에서 찾아보면 기타 민원 또는 고충 민원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타 민원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도 있는데요. 고충 민원적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보공개법을 얘기하면서 인감증명법을 근거를 들었는데요. 주민등록법에는 딱히 정보공개법과 비교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인감증명법에는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을 대신해서 적용할 법률이 있어서 요거를 좀 예로 들고 있습니다.
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는 정보공개법으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인감에 관한 서류는 인감증명 법령의 규정에 따라 열람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하면 됩니다. 개별법을 우선 적용해야 되죠. 자, 정보공개법은 수수료가 붙습니다. 수수료. 근데 인감증명법 14조의 3에 따라서 서류를 열람하고 그 서류를 사본으로 제공해 주는 데는 수수료가 안 붙죠. 그러니까 이게 더 유리한 겁니다. 인감증명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요즘에 사실조사 행안부가 추진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어서 과태료 관련한 부분들이 좀 많이 검토가 될 텐데요.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법률이죠.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의 내용과 주민등록법의 과태료 내용을 비교하는 겁니다.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은 기초수급자 등의 과태료 2분의 1을 경감해 주라고 써 있죠. 하지만 최근에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서는 4분의 3까지 경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당연히 이게 유리하죠. 그리고 유리하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규정을 만들어 온 거고요. 불리하게 적용할 건 규정 자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개별법 우선 적용. 행정절차법 또는 민원처리법에도 이제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제 주민등록법과 이제 비교하는데요. 볼게요. 등초본 교부의 신청,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등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절차법의 이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발급 시 본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문서로 하지 않는 규정을 주민등록법에서 정하였으므로 개별법 규정을 따르죠. 시행규칙 7호 서식 유의사항 2 보면 본인 세대원이 본인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분증명서만 제시하니까 문서가 없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서명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죠. 자,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할 경우에조차도 신청 서식이 없습니다. 때문에 문서로 하는 것이 불가능하죠. 네. 자, 오늘은 좀 내용이 많은데요. 또 차근차근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업무가 신고 업무입니다. 신고 업무. 물론 등초본 발급이 많아서 신청 업무가 많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의 주된 업무는 주민등록 민원 때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신고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민등록 등록 신고, 그 다음에 전입 신고가 가장 대표적인 저희의 업무이고 중요한 업무입니다. 주민등록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신고와 신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신고란 무엇일까요? 행정절차법 40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간,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여기는 검토란 말도 없죠.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그래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흠이 없을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그 밖에 법령 등에 규정된 형사 요건에 적합할 것. 자, 여기 뭐 표현이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신고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민원인들이 우리 창구에 와서 지금 현재 요 세 가지 내용을 작성하고 제출하고 그리고 잘 작성됐는지 우리가 검토한 후에 전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렇게 수리되고 있죠.
40조 3항에 좀 더 보면 이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서가 제출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되죠. 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자, 좀 일반적인 내용들을 써놓은 겁니다. 신고는 의무란 말이 붙습니다. 강제 규정입니다. 법률로서 정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법률 유보주의, 죄와 형벌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 죄형 법정주의. 조세는 법률로 정해야 된다. 조금 비슷한 개념입니다.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 법률 유보주의입니다. 신고가 의무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 법률로서 정해야 된다. 요거를 좀 이해하시고요. 자, 주민등록법에 정한 신고 의무. 우리가 신고가 왜 이렇게 많지? 늘 이런 생각 하시겠지만 사실 다 따져보면 요것밖에 안 돼요. 주민등록 신고, 재등록 신고, 전입 신고, 정정 신고, 국외이주 신고, 재외국민 출국 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가지 완벽하게 알아놓으면 업무 끝입니다. 자, 해외 체류 신고는 강제 규정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10조의 3에 써있긴 하지만 해외 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지 해외 체류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재외국민 출국 신고는 강행 규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민등록법 19조 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는 의무이므로 당연히 신고 기한이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제재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행 규정입니다. 자, 전입신고 의무기간이 14일입니다. 그래서 거주지를 이동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14일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누군가 신고하면 우리는 조사는 해야 됩니다. 조사한다고 해서 다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판단의 여지는 그거는 각자 행정기관에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재외국민 출국 신고가 강행 규정이므로 해외 체류를 불문하고 재등록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를 수리하잖아요. 신고를 수리하면 사후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사후 확인이 시행령 15조에 아주 중요하게 써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신고는 법정 서식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어야 하며 구비 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식행위, 형식을 중요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요건은 검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국민이 악용할 소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조사, 그 다음에 사후확인 제도를 둔 것입니다. 때문에 사후확인 제도를 바쁘다고 안 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신청 업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신청 업무 역시 그 행정절차법 17조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17조.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해야 된다. 아까 그 내용을 쓴 겁니다.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신청한 것으로 본다. 우리 정부입사에다 신청을 하면은 우리 주민전산으로 들어오는 게 이 패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신청의 효과는 뭘까요? 신청은 실체적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이를 응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은 접수한 후 일정한 요건에 충족되고 있는지를 심사해야 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그 인용 여부를 인용 또는 거부에 처분을 하는 것이죠.
자, 신고가 선처리 후 관리적 성격이죠. 신청은 사전